안녕하세요. 영어가 쉬워지는 시간 빌드업 구문 독해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가장 공부할 때 마음이 상하시나요? 저는 학창 시절을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오랜만에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고 책상 앞에 딱 앉았는데 어머니께서 야 공부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공부하기 싫고 마음이 확 상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누군가가 시켜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 그렇게 기분 좋은 경험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영어에도요 이렇게 시키는 류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독해 고민에서는 그 동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볼까 해요. 시키는 동사, 용어로는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사역동사 뒤에는 정말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오는 걸까? 사역동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칠판 보면서 사역동사가 뭐고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살펴볼게요. 일단 한자 어플이를 보면요, 하여금 사, 불일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내가 부리는 동사, 그게 사역동사예요. 그래서 형태적인 걸 막 따지기 전에 일단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자, 주어는요, 동사, 시키는 동작을 해요. 그럼 정작 일을 하는 건 누구예요? 정작 일을 하는 건 목적어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 보어라는 행동을 하도록 주어는 이래라 저래라 시키기만 하는 겁니다. 다른 동사들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시킨다라는 의미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목적 보어 자리에 좀 특별한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 기억나세요? 이전에 오형식 문장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말 절대 다수는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뭘 씁니다 그랬어요.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좀 시키는 동사들, 특별한 동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특별해. 남들이 다 쓰는 거 쓰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to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 to 뒤에 원래 원형이 오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원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to 부정사가 아니에요. to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고요. 편의상 그냥 원형이네. 그래서 동사 원형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조금 더 짧게 우리는 해석에 집중하는 시간이니까 원형 그냥 이렇게 부를 테니까 제가 원형이라고 하면 아 원형 부정사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시키는 동사들 뭐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아, have라는 동사가 있고 또 make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키는 류의 동사 뒤에는 무조건 원형이 옵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기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목적어가 보어되도록 하다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거든요. 우리 이제껏 뭐뭐 되다 이런 수동의 의미는 누가 나타내 줬습니까? 수동태. 아, 물론 수동태도 있죠. 근데 수동태는 정식 동사잖아요. 근데 정식 동사는 쓸 수 없죠.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를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과거분사 pp를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원형이 오면 목적어가 보어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이고 이 자리에 pp가 오면 목적어가 보어되게 하다 이런 뜻이라고요. 뭐라고요? 아, 목적어가 보어하게 시키다, 목적어가 보어되게 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동사가 있어요. help란 동사. help는 돕다 이런 뜻이죠. 자, 돕는 것도 내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네가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 목적 보어 자리에는 대다수가 뭘 쓴다? 투부정사를 쓴다. 그래서 help도요 이렇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거 괜찮아요. 혹은 앞에 배웠던 다른 사역 동사들처럼 이 자리에 원형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 help는 특이하게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원형도 올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얹을게요. 자, 뭐냐면 let이란 단어도 있어요. let은요 사실 시킨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허용해준다, 그러니까 허락해준다,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냅두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목적어가 보어하게끔 허락해줘요. 목적어가 보어하게 냅둬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보어 자리에 뭘 써요? 얘도 나도 특별한 동사야.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목적어한테 보어하게 시키는 거니까 내가 허락을 해주는 거니까 원형을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원형을 사용합니다. 자, 이게 큰 틀이고요. 머리 아프게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충분히 이제 예문을 통해서 익혀갈 겁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보죠. Never ever let 이랬어요. 자, let 뭐라고요? 그렇죠. 허용하다.
냅두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목적어가 보어하게끔 허용을 해준다 이건데 never가 붙었으니까 절대 허용해주지 마세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ever는 왜 붙었습니까?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요런 경우에 목적 보어 자리에 원형 씁니다. 그랬었죠.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문장을 한번 봅시다. Never ever let yourself get thirsty. 여러분 스스로가 목이 마르게 되도록, 목 말라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럼 물을 자주 마시란 뜻인가 보다. 여기까지는 우리 힘들지 않게 잘 왔고 여기에 원형 쓴 것도 확인했죠. 자, 그런데 because하고 이유를 설명할 겁니다. because 절이라면서요. 절이면 뒤에 뭐가 들어가요? 아, 주어 동사 온다 그랬지.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You are making. 여러분이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우리 make란 동사도요. 아까 전에 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목적어가 목적 보어하게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요 자리에 우리 원형을 쓰면 목적어가 보어하게 시킨다 이런 뜻이었죠. 자, 그럼 요렇게 만들어 볼까요? 목적어가 뭐예요? Your brain. 여러분의 뇌가 어떻게 되게 시키는 거예요? shrink니까. 쪼그라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가 줄어들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몰랐죠?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피부가 쪼글쪼글해지고 이런 건 알았는데 뇌 자체도요 정말로 이렇게 수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문장을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결코 갈증이 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뇌를 수축하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never ever let 내버려 두지 마세요. 뒤에 목적어 원형을 썼죠. 어떻게? yourself get thirsty. 왜냐하면 because you are making 당신이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들다도 마찬가지였죠. 목적어 보어 자리에 원형을 써서 목적어가 보어하게 하다. 수축하다가 shrink였으니까 you are making your brain shrink 해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럼 이어볼까요? 이렇게 되겠네. Never ever let yourself get thirsty because you are making your brain shrink. 두 개나 이렇게 사역동사가 들어가 있었는데도 우리 잘 했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두 번째 문장이에요. We need to share and have 이랬는데, 이제 share는 같이 공유하는 거, 나누는 거고, have, 아까 사역동사 목록에 있었는데, 그쵸? 어떻게 썼더라? have 목적어, 보어를 쓰면, 목적어가 보어하게 만들다, 시키다, 이렇게 해석했고, 이 보어 자리에 원형이 오면, 목적어가 하게 시키는 거, PP가 오면 목적어가 뭐뭐 되게 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요, 나눌 필요가 있고 또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뒤를 좀 살을 붙여볼게요. We need to share our creations. creation은 우리 창조해낸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창조물을 나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have our work. 이때는 work, 일이라기보다는 작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품이 인정받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작품이 스스로 난 괜찮은 아이야 이렇게 인정을 할 리는 없고 작품은 인정받는 거잖아요. 목적어가 뭐뭐 되게 하다 이럴 때 제가 이 목적 보어 자리에 뭐 쓴다 그랬죠? 목적어가 뭐뭐 되게 하다? 수동의 의미가 들어갔구나. PP를 써야지. 그러니까 acknowledge it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작품이 인정받도록 할 필요가 있대요. 자, 조금 더 붙여봅시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봤더니 in order to feel 이랬어요. 자,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끼기 위해서 하시면 되겠고 우리 with 전치사는요 대표적으로 누구누구랑 같이 함께잖아요. 그러니까 share our creations with someone이니까 누군가와 우리의 창조물을 나눈다, 공유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를 마저 이제 완성을 해볼게요. 자, 근데 어떻게 느끼냐면 as if. 자, 요거는 하나의 표현으로 일단 기억을 해둡시다. 마치 뭐뭐처럼 이거예요. It's worthwhile. worthwhile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마치 그게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끼기 위해서요. 이런 문장이고 생각해보면
뭐 제가 밤에 작곡을 해요. 아니면 뭐 그림을 그려요. 자, 이렇게 뭔가 작품 활동을 할 때 이거를 정말 평생 동안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겠어. 나만 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내가 만든 창조물을 타인과 나눌 필요가 있죠. 왜? 내가 만들어낸 게 이게 진짜 괜찮고 가치 있다라는 걸 누군가에게 acknowledge it. 어떻게 하고 싶으니까. 인정받고 싶으니까. 됐습니까? 해석만 해볼게요. We need to share our creations with someone. 우리는 누군가랑 우리의 창조물을 나눌 필요가 있고요. And have our work acknowledged. 우리의 작품이 인정받을 필요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feel as if it's worthwhile. 가치가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끼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말 보고 거꾸로 한번 영어로 옮겨봅시다. 우리는요, 공유를 할 필요가 있어요. We need to share. 자, 그런데 뭐를 공유해야 돼요? 우리의 창작품을요. Our creations. 누군가와 with someone. 그리고 이렇게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했더라? have, 목적어 뒤에 pp를 쓰면 목적어가 뭐뭐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했었죠. And have, 우리의 작품이 인정받을 필요가 있어요. Our work acknowledge it. 자, 근데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면 느끼기 위해서요. 자, 뭐뭐 하기 위해서 그냥 투부정사만 써도 되지만 in order to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In order to feel, 느끼기 위해서요. 어떻게? 마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마치 뭐뭐처럼 as if란 표현 썼죠. 그래서 as if it's worthwhile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요. 자, 이어보니까 이렇게 되겠네. We need to share our creations with someone and have our work acknowledged in order to feel as if it's worthwhile. 됐습니까? 아, 잘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역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옮긴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핵심적인 부분 맞추신 친구들은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장. 얘는 짜잔 누구로 시작했어요? if로 시작을 했어요. 자, if는요. 만일 뭐뭐라면 이런 뜻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if도 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if가 접속사고 그리고 절을 이끈다고요. 그럼 뒤에 누가 나오겠어요?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you were alone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라면.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and encounter a stranger 그랬어요. 자, 이 encounter라는 단어는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연히 마주치고 맞닥뜨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낯선 사람과 우연히 마주친다면요. 자, 그런데 어디서 혼자 있었고 언제 맞닥뜨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덧붙여 볼게요. 일단은 장소를 이렇게 전치사구로 전달했어요. On the street, 거리에 혼자 있다가 그러다가 late at night, 밤늦게 낯선 사람과 딱 마주쳤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여기까지가 if절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주어 동사는 다 누구네 식구들이에요? if네 식구들이에요. 그러면 아직 진짜 이 문장의 주어 동사는 안 나왔죠. 이제 나올 거예요. Your body might prepare. 여러분의 신체가요. 준비를 시킬 거래요. Your heart and lungs. heart는 우리 심장이고 lung은 그 폐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심장과 폐를 준비를 시킬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잘 왔어요. 자, 근데 to help, 돕기 위해서. 자, 얘가 문제네. 우리 help라는 단어 이미 배웠잖아요. 얘 뒤에 어떤 구조가 온다 그랬어요? 목적어가 보호하게끔 도와줍니다. help는 좀 융통성이 있는 애였죠. 그래서 얘는 어땠어요? 무조건 원형만 와 이런 게 아니고 원형 와도 돼. 투부정사 너도 와도 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여기서는 뭘 썼는지 한번 봅시다. 누가 뭐 하도록 돕냐 하면 help you run away. 여러분이 도망치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썼어요? 아, 딱 이렇게 원형을 썼네요. 자,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도망을 치는데 근데 도망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도망쳐야 되겠죠? 그래서 as possible, 가능한 빠르게 이런 뜻입니다. 가능한 빨리 도망치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서요. 자, 근데 뭐로부터 도망을 쳐요? 위험으로부터 도망을 치겠죠? 그래서 from the danger라는 표현이 이렇게 끝에 붙었다고요. 자, 꽤 긴 문장이었는데 이제 앞에서부터 해석을 찬찬히 정리해 봅시다. If you are alone on the street, 만약에 여러분이
거리에 혼자 있고요. 그리고 encountered a stranger late at night. 밤늦게 낯선 사람과 마주친다 라고 하면 your body might prepare your heart and lungs. 여러분의 몸이요. 여러분의 심장과 폐를 막 준비시킬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you run away as quickly as possible from the danger. 위험으로부터 가능한 빨리 여러분이 도망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 심장과 폐를 준비시킬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생각해 보니까 막 밤늦게 가다가 낯선 사람이 걸어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요. 호흡이 가빠지죠. 그게 다 사실은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도망갈 수 있게 호흡도 미리 빨리 해놓고 심장도 빨리 뛰게 해놓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진짜 완전 섬세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왜요? 이렇게 if 다음에요. 과거 동사를 쓰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요. might라고 해가지고 조동사의 과거형을 썼어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실제로 지금 낯선 사람을 만났다. 이게 실제 상황이 아니죠. 그냥 가정해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마주치면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신체 변화가 생길 겁니다. 라는 상황을 가정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가정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전혀 과거 얘기가 아닌데 if 과거 동사를 썼고 뒤에도 조동사 과거형이 나왔구나. 그러면 뭐 캐치하시면 돼요? 이 가정법 공식 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 이거는 실제 상황이 아니고 가정한 거구나. 이걸 눈치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옮겨봅시다.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if절을 썼었죠? 여러분이 길 위에 혼자 있고요. If you were alone on the street, 그리고 낯선 사람을 밤늦게 만난다면요. And encountered a stranger late at night,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몸이 준비를 시켜줄 거예요. Your body might prepare. 뭐를 준비시켜줘요? 여러분의 심장과 폐를요. Your heart and lungs. 근데 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도망가게 도와주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to help 뒤에 목적어 원형을 써서 help you run away 하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도망쳐요? 가능한 빨리 as quickly as possible 그리고 어떻게? 그 위험으로부터 from the danger 해주시면 된다고요.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If you were alone on the street and encountered a stranger late at night, your body might prepare your heart and lungs to help you run away as quickly as possible from the danger. 됐습니까? 와, 이렇게 어려운 문장을 영어로 옮겼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문장도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엔 봤더니 이렇게 시작했어요. All foreign travelers. 모든 외국인 여행객들은 주어 부분은 어려운 거 없죠. 자, 짜잔, entering Kore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알 수 있어요. entering인 거 보니까 일단 얘 뭐는 아닌 것 같아요. 동사는 아닌 것 같아요. 진행형 같다고요? 에이,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ing잖아요. 얘 비동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동사는 아니에요. 동사도 아닌 애가 명사 뒤에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 여행객들은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도 이해했어요. 아직 동사 안 나왔으니까 이제 동사 나올 차례죠. will be required. 요구를 받을 것입니다. 수동태 구문에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딱 알겠죠. be required니까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요청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require는 원래 목적 보호 자리에 누구 데리고 다녔어요? 투부정사 데리고 다녔죠. 그럼 수동태 돼도 뒤에 누가 남아 있어야 되겠어요? 투부정사가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남았어요. 자, 근데 뭐 하도록 요청을 받냐면 to have, 이렇게 하도록이요. 자, 목적어 보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둘의 관계를 따져봅시다. Their fingerprint, 이 손가락에 있는 프린트니까 지문이잖아요. 지문이 스캔되도록. 지문이 스스로 스캔하는 건 아니고 지문은 스캔되는 대상이죠. 지문이 스캔된다? 쌤, 뭐뭐 된다. 수동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럼 아까 뭐 쓴다 그랬어요? 원형이 아니라 과거분사 pp를 쓴다 그랬으니까 scanne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문이 스캔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을 거예요. 또 조금 더 얹어볼게요. faces.
자, 이때 faces란 말은 이 have를 이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얼굴은 어떻게 해요? 사진을 찍히도록. 왜 이렇게 딱 들어갈 때 출입국 할 때 보면 얼굴 사진이 찍히는 것이 카메라가 있거든요. 얼굴 사진이 찍히도록이요. 얼굴이 사진을 직접 이렇게 찍을 리는 없고 얼굴은 찍히는 거죠. 아, 수동의 관계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photographed.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뭐예요?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 여행객들은 요청을 받게 될 거예요. 지문이 스캔되고 그리고 얼굴 사진이 찍히도록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요?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은 뭐 쉽죠. International Airports니까 국제공항과 harbor, 항구를 이야기하죠. 국제항구에서요. 자, 이제 조금 더 말을 덧붙여 볼게요. 아, 그냥 들어가라고 하면 기분 좋은데 왜 이렇게 막 사진 찍고 지문 스캔하고 왜 그러는 거죠? In an effort, 노력의 일환이에요. 노력으로서. 무슨 노력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자, 뒤에 덧붙여 볼게요. 자, 무슨 노력인지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에 배울 거예요. 투부정사가 이렇게 명사 뒤에 바짝 쓰였을 때에는 많은 경우에 무슨 노력 이렇게 해석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keep the country safe, 나라를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왜 나라를 안전하게 왜 해야 되지? 나라가 위험한가? 자, 뒤에 조금 더 설명이 나왔어요. 자, 근데 뭐로부터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From a growing number of crimes. A growing number of라고 하면 점점 더 많아지는 이런 뜻이니까 점점 더 증가하는 그 범죄로부터. 근데 이 범죄는 누가 저지르는 거예요? By foreigners니까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 됐습니까? 그래서 쭉 이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로부터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요.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은요. 요청을 받게 될 거예요. 지문이 스캔되고 그리고 얼굴에 사진이 찍히도록요. 어디에서? 국제공항과 항구에서요. 해석은 잘했는데 이걸 영어로 옮길 수 있을까? 뭐 어려워도 한번 해보죠. 뭐 노력의 일환으로. 아, 여기까지는 생각난다. In an effort. 그죠? 근데 무슨 노력이었어요? 나라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노력. 노력이란 말을 투부정사가 꾸며줬었죠? To keep the country safe. 뭐로부터?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로부터. From a growing number of crimes by foreigners. 자,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 여행객들에 대해서. 모든 외국인 여행객들, all foreign travelers, 한국에 들어오는 entering Korea. 자, 이 사람들이 요구를 받게 될 거예요. will be required. 자, 근데 어떤 요구를 받게 됐어요? 그쵸. 지문을 스캔하고 얼굴 사진을 찍혀라 라는 거였죠. 그래서 have, 목적어, pp 구문을 썼다고요. 목적어가 보어되도록 하는 그런 요구. To have their fingerprints scanned and faces photographed. 어디에서? 국제공항과 항구에서요. At international airports and harbors. 이런 식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한번 붙여서 읽어보죠. In an effort to keep the country safe from a growing number of crimes by foreigners, all foreign travelers entering Korea will be required to have their fingerprints scanned and faces photographed at international airports and harbors.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익숙할 뿐이고 여러분은 아직 낯설 뿐이니까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말 보면서 영어로도 옮겨보려는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읽고 영작을 못할 수는 있어도 영작할 수 있는 문장을 못 읽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오늘 배웠던 중요 단어들입니다. 자, shrink란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수축하고 줄어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my sweater shrank 그러면 내 스웨터가 줄어들었어. 이제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acknowledge는 어떤 뜻이었어요? 인정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acknowledge the need라고 하면 필요성을 인정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worthwhile은 어떤 의미였더라? worth 자체가 가치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그럼 worthwhile job 하면 뭐겠어요? 가치 있는 일 뭐 이런 뜻이겠네. encounter란 단어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우연히 맞닥뜨리는 거였죠. 그래서 encounter a stranger, 정말 낯선 사람을 길에서 만나는 것도 encounter고 조금 추상적으로 encounter problems, encounter difficulties, 어떤 뭐 어려움이나 문제 같은 걸 맞닥뜨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encounter라는 표현 써주시면 되겠어요. 네, 너무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들어서 참 어려웠던 이 사역동사 고민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공부한 내용들 확실하게 잘 챙겨두셨으면 좋겠고 지금 오늘의 과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에서는 have라는 사역동사를 써서 목적어가 보어하게끔 시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잘 적용해서 우리 수강후기 게시판에 꼭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현재 분사 구문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